근데 이제 집주인 대출이 엄청 새로운 개념은 아니기는 한데, 근데 이제 이것도 어떤 관점에서 로쇼는 바라보냐면, 이것도 이제 사회의 혼란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부자 동네에서 아름아름했던 거를 또 이 뉴스의 한 장면으로 꺼내온 거잖아요. 물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워낙 또 부동산에 대해서 민감하다 보니까, 왜냐면은 자기 성적표가 나오는 거잖아요. 돈에 대한 성적표. 부동산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단가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어지간하면은 자기가 이제 진짜로 좀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건데, 이제 대통령이 집주인 대출 전략을 쓰는데 사실은 또 이게 해석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아마 가족 간의 집주인 대출은 지금도 뭐 사실상 막혀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셀프 파이낸싱이죠. 자기 스스로가 사금융 대출을 내주는 게 뭐 어쨌든 전세도 사금융이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다 모순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전세를 없애재매요. 전세 사금융이라고. 그리고 실제로 전세가 사금융이 맞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매매할 때는 급하니까 사금융을 써. 그러니까 뭐든지 내 문제가 되면은 이제 사람의 인식이 바뀌기 마련인데, 이게 너무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사람들이 보통은 좀 안정적인 거를 좋아하잖아요. 안정적인 거를 제공해줘야 되는 국가의 그러한 모습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뭐 이거를 가지고 좀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가지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거는 조금 애매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인 거랑, 또 사실 지금 대통령도 이 모든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성은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액션이 필요해가지고 자기가 집까지 팔 정도로 그렇게 행동한 거니까, 그거를 이제 막 욕할 수는 없겠죠. 뭐 어차피 가지고 있어도 욕했을 거잖아요, 냉정히 말하면은. 근데 이제 7월 달까지 팔아야지 말 그대로 재건축 조합 원의 위치가 산 사람이 가져가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좀 배려해 준 거죠.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런 10억, 10억 넘는 금액을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출해 주나요? 아무리 사금융이라 할지라도. 보통은 다시 말하지만 은행에서도 대출 안 해주는데 일반 개인이 대출해 준다, 통 크게? 보통은 이제 불가능한데, 이제 아무래도 서로가 좀 뭐 니즈가 맞아 떨어진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의 이 경제 시장이 되게 왜곡되어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규제로 정해놓고 편법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편법이 없는 게 뭐 좋은 것이다 이런 말 하는 건 아니에요. 뭐 편법은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반 사람들은 보통은 대출 안 나와가지고 뭐 나중에 집을 사야지 뭐 이러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대통령이 또 꽤 큰 액수 10억이 훨씬 넘는 액수를 지금 집주인 대출해줬다라고 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 번져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실제로 자기가 해보면은 남의 생판 모르는 남에게 돈 100만 원 빌려주는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돈 돌려받는 것도 어렵고, 물론 이제 부동산이니까 그 집을 뺏으면 뭐 되기는 하는데 이제 귀찮잖아요. 보통은 또 자기가 변호사 아닌 이상이야 법률 그 분쟁 가지고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 것도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법률 분쟁이 뭐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시간 때우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일반인들의 그런 마인드와는 거리가 있다. 근데 이제 그렇다 한들 뭐 엄청, 그러니까 파이낸싱이 생각보다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로초는 그 말 듣고서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얼마나 좀
힘들었으면 그렇게 좀 힘든 길을 돌아가는 길을 택했을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17억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돈 그냥 못 받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현찰을 지금 17억을 현찰로 받을래 아니면은 돌려받을지 안 받을지도 애매모호한 나눠서 받을래 하면은 누가 나눠서 받나요? 당연히 현찰로 받아야지. 그게 결국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모순되면은 대통령조차도 이 집 파는 데에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됐는지 일반 사람이라면 못 팔았겠죠. 왜냐면은 말 그대로 현찰을 뭐 10억 넘는 돈을 그렇게 가져올 사람이 없으니까 가격이 뭐 29억이니 뭐 그런 소문은 있던데 그것도 이제 뭐 싸게 내놓은 것이다 뭐 실제로 시세는 뭐 30억대인데 20억대 후반에 싸게 내놓아서 굉장히 훈훈한 미담으로 사람들이 계속 좀 그런 내러티브를 강조하고 있기는 한데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만큼 이제 굉장히 번거롭다는 거예요. 애초에 대출 규제가 없었으면은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00%다 대출이 나왔거든요. 규제라고 하면은 뭐 끼케 한 90%? 지금도 해외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 집값의 100%까지 대출이 다 나와요. 대신에 이제 혹시 뭐 초반에 먹고 튈 보증금 정도? 그러니까 대출 보증금이요. 그거 빼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조금은 현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정책을 꼬아 놓았으면은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마저도 이거를 못 견뎌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까지 할 정도로 일반인들은 엄두도 못 내는 복잡한 과정이죠. 서류 준비해야 될 것도 너무나 많고 그리고 자기 뒤를 봐줄 변호사 사무실도 또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서류 검토하는데 자기 업무 보는데 일반 회사원이 뭐 거기 가가지고 지금 근저당 서류 검토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나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장을 만들어놨다. 대한민국의 이런 마켓, 리얼 에스테이트 마켓 자체가 굉장히 abnormal, 비정상적이다.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20억짜리 아파트, 30억짜리 아파트는 서민 아파트다 막 이런 말도 나오는 마당에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방향성으로 대한민국의 많은 컬처 그리고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뭐 단순히 누군가를 비판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게 이제 리얼 솔직한 의견을 드렸습니다.